안녕하세요. 반미와 세계자주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재미나게 해설해드리는 박동지의 세계의 눈 19화입니다. 와! 박동지님이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돌려주고부터 해봅시다. 예. 하나, 둘, 셋! 소말리아인데? 소말리아와 예멘, 오만 사이. 예멘, 오만 이쪽에 아덴만. 이 아덴만의 작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소말리아도 있고 한데 예. 소말리아 해적 얘기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예. 아덴만의 작전도 아마 해적에게 잡힌 사람 구출한 거 아닌가? 석선장이 아덴만 맞아요. 작전인가? 석혜균 선장. 여기는 이렇게 정세가 좀 불안정하다? 언급이 흔히 되는 곳인데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세계 제국주의의 모략 때문이죠. 여기가 특히 심한가? 이쪽이 특히 심한 지역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 지역이 제가 계속 이 방송하면서 강조하는 건 그냥 독자적으로 자주적으로 잘 살던 국가들이 많았다는 말이죠. 아시아나 아프리카도 포함해서. 특히 저희가 여기 찍은 소말리아나 예멘 일대도 독자적인 문명을 구축하고 번성하던 국가였어요. 그치, 뭐 특별히 잘 못 살 이유는 없잖아. 예, 거기다 지도를 봤지만 이쪽 좁은 홍해로 나아가는 네. 요충지거든요. 이 예멘 지역이나 소말리아 지역이나 해가지고 이슬람교를 받아들여가지고 크게 번성했고 문명도 이렇게 세웠던 국가들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 내전 전 세계적으로 최빈국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죠. 비극이에요, 비극. 어쨌든 사실 날씨가 더우면 보통 바나나라든가 먹을 게 보통 식물들이 잘 자라고. 예. 그건 약간 달라? 이쪽은 사막기후 지역이거든요. 네. 현대는 어쨌든 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하라 사막 근처거든요. 아프리카로 보면 이 근처 남북이 건조 지역, 사막 기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기후적으로 봤을 때는 썩 살기 좋은 땅은 아니에요. 사막이 많죠. 어쨌든. 그 아까 그 바나나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난 게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게 뭔 말이면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뭐 삼성이 있다고 쳐요. 삼성은 원자재가 있으면 원자재를 좀 가난한 국가들에서 받아 원료를 바탕으로 매끄러운 제품을 만들어내서 또 그 나라에 팔아먹고 네.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국가는 예를 들어서 바나나가 있어요. 열대 기후 지역에서 바나나가 잘 자라니까. 근데 그런 데는 예전에 그 지역을 지배하던 그 서구 제국주의 세력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같은 거 이전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그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하죠. 네. 바나나만 키우게 강제를 시키는 거죠. 부주적으로. 그래서 이 바나나만 끊임없이 제국주의 국가들에 공급하는 그런 신세를 전락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아예 되풀이 되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소말리아나 예멘 같은 지역은 그조차도 되지 못한다는 거죠. 살 게 없구나. 석유가 나긴 하는데 석유가 나요? 그럼 석유 팔아 살면 되잖아. 근데 이 정권이 자꾸 뒤집어지고 다시 세워지고 하는 그런 불안한 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죠. 권력 다툼? 아니면 내전? 뭐 이런 것도 미국이랑 관련이 있는가? 억지로 세워진 정권이니까 애초에. 이쪽 지역은 프랑스나 영국이 과거에 많이 개입을 했었죠. 네. 그리고 미국도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있었고 어쨌든 그 세 국가가 합의를 해가지고 이 지역 지도를 이렇게 그자 그러니까 이들이 맞게 그렇게 한 건데 계속 연거푸 말씀을 드리지만 민족 구성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던 이들을 자기들 편에 맞춰서 그은 거예요. 띡띡. 그리고 자신들의 이득에 맞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미군정처럼 그런 부패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떠나는 거죠. 자기들 정부 기관 사람 보내서 말 잘 듣게 계속 교육시키고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민중 세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99%를 위한 세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조건 자체가. 혹시 또 얘기해 주실 게 있으면. 이 소말리아 사례는 캡틴 필립스라고 그 톰 행크스가 나왔던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그 캡틴 필립스라는 톰 행크스가 소말리아 일대 거기 홍해를 넘어가는 그 해역을 항해하고 있는데 네. 소말리아의 해적이 나타나서 그를 납치한 거죠. 네. 근데 그 소말리아의 해적은 엄청나게 잔인하고 더럽고 떼국물 줄줄 흐르면서 보통 그렇게 그런 식으로 묘사가 돼 있고 결국 영화의 결말은 이 캡틴 필립스가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개인적인 영웅심을 발휘해가지고 무사히 탈출해가지고 악을 처단한다는 식인데 그 완전히 뒤집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웅처럼 보였던 캡틴 필립스의 조상이 사실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린 범인이었다 라는 관점으로 그 영화를 완전히 뒤집어서 재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소말리아 해적들은 이방인? 근데 맞서 싸운 걸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 해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애초에 정부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자치적인 어떻게든 생존을 모색하려면 어쨌든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네, 뭐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돈도 많고 하는 게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라도 요구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제공한 게 애초에 누구였나? 미국이었다. 프랑스, 영국이었다. 그런 걸 돌이켜봐야 한다는 얘기죠. 너무 나라가 경제 생활을 보장해주지 않고 너무 나는 가난하고 내가 뭘 해 먹으려고 해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야. 예.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하나는 굶주리고 이제 배골무면서 살든가, 아니면 뭐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뭐 이런 둘 중에 하나. 약간 너무 극단적인 사례지만 근데 진짜 그래요. 양자 선택할 수밖에 없게. 그 중에 뭐 일부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재기에 성공했어. 이러면 이제 영화도 나오고 흔히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소말리아도 뭐 그런 느낌인가 보다. 예. 다음으로는 박동진님이 설명해 주시는 시간인데, 예. 이번엔 좀 어떤 건가요? 곤란 구원을 주제로 이스라엘의 깽판 짓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근데 오늘이 루카일이 며칠인지 아시죠? 루카일이요? 예. 며칠인지 모르는데? 5월 14일입니다. 그러네요. 5월 14일은 예. 오늘 짜장면 먹는 날인가? 아니거든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좀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건국 제71주년이자 네, 어떻게 알아? 네. 그리고 또 미국이 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는 곳에 있던 네.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시킨 날이기도 합니다. 아, 오늘이에요, 그게? 일부러 이날 딱 이전시킨 거예요. 여러 유엔에서도 막 다른 나라들도 막 반대하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뭐 문제가 됐었던가요? 예루살렘이라는 땅 자체는 국제법적 차원이나 유엔에서는 이스라엘 땅을 인정을 안 해요. 왜요? 여기는 원래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었던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팔레스타인의 땅이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군사력 동원해가지고 억지로 강점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점했는데 그 강점한 걸 역대 미국 정부가 한 번도 인정은 못했거든요, 차마. 네. 이스라엘 지진 계속 해와도 그건 차마 못했던 일이에요. 이 예루살렘 대사관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덜컥 해버리면서 이스라엘의 극우 진영이 살판난 거죠, 한마디로. 이 싸움도 사실 뉴스나 뭐 이런 데서 막 많이 나와서 왠지 진보적인 쪽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예. 보수적인 쪽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분위기는 알겠지만은 예. 요거 뭐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우선은 1948년에 이 지역에 뜬금없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지게 된 건데, 그게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의 동의가 있었어요. 일단 이스라엘은 누군데? 유대 민족이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그 유대 민족이라고 주장하는 집단은 이미 3000년 전에 유대, 뭐 이스라엘 그 국가가 멸망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네.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어쨌든 유대교라고 하는 걸 계속 받아들이면서 또 어떤 민족을 유대교에 감화시켜가지고 유대인을 또 편입시키거나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고리대금업, 뭐 대부업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베니스의 상이? 그거 봐도 얘기 나오는 그 유대인 샤일록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럽에 거주하던 유대인 집단 중에서는 원래 서양 기독교 교리가 이 대부업을 천시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유대인이 그 틈새를 치고 시작하게 된 거죠. 천시를 받으면서도 어쨌든 돈이 되니까. 이제 그러다가 자본주의, 제국주의가 이 유럽 지역에서 태동하게 되고, 돈이 필요하잖아, 전쟁을 하려면. 근데 계속 축적해온 이스라엘 집단의, 유대인 집단의 돈이 절실하게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영국에도 유대민족 계열을 로스차일드 은행이라는 게 또 세워지고, 나폴레옹이 있을 때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고 다 유대민족이 돈이 흘러 들어가서 막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서구 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승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떡고문이라도 줘야겠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우리는 국가를 원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프리카 동부의 어느 지역을 이스라엘 국가로 삼아서 여기 너네 땅으로 해라 고 했어요. 그 자체도 굉장히 폭력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죽어도 안 돼. 우리 땅을 각오해 봐야겠어. 3,000년 전 우리 조상 이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겠어. 라고 하면서 계속 억지 부렸어요. 근데 그럼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억지도 이스라엘을 떼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 지역에 있던 팔레스타인과는 그럼 공존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원래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팔레스타인이 반발했을 거 아니야. 그건 당연하죠. 힘을 찍어 누르고 그냥 무작정 밀어붙인 거예요. 사람들 죽이면서.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그 국가 존재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끔찍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나라를 잃은 3,000년 전이면 사실 근데 종교가 살아남아 있었고 예. 어쩌다 대부업을 했는데 자본주의에 어떻게 맞물려 잘 예. 돌아가가지고 부자가 됐고 예. 그러면서 이제 강점하게 됐군요. 예. 그러면은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예. 아까 뭐 골란구원 뭐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 그거는 또 어떤 얘기인가요? 이 굴란구원도 그 예루살렘 얘기를 했잖아요. 네. 비슷해요. 어쨌든 굴란구원이 원래 시리아의 땅이거든요. 시리아? 예, 그 아사드 정권이 있는 그 시리아. 네. 시리아의 땅인데 1967년에 전쟁으로 강점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강점을 한 건데 이것도 역시 국제법 유엔은 인정을 안 하죠. 안보리에서도 인정을 안 해요. 시리아 땅이니까 네. 돌려줘야 맞다고 하는데 네. 이스라엘을 뻗팅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또 트럼프가 여기 이 골란구원은 이스라엘의 주권에 미치는 땅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땅을 선포해주고 또 이스라엘의 극우 세력은 또 만세 또 한 거죠. 이것도 역대 없었던 이 사건도. 아니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유엔은 뭐 하는 조직이야? 얘는 미국의 아니 강점을 했어. 이거 그 규정 내리면 뭐 이거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유엔에 그럴 만한 무력이 없어요. 애초에. 역사라든지 아니면 예. 진행 과정이라든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쨌든 1948년에 어쨌든 이스라엘의 국가가 세워졌으니까 네.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하고 계속 싸워왔어요. 갑자기 없던 적국이 생긴 거잖아요. 뜬금없이. 거기다 이스라엘은 영토를 확장하겠다고 남쪽으로 이집트 치고 동쪽으로 시리아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1967년에는 어쨌든 저희 CIA 얘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CIA하고 또 유명한 게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해외를 담당하는 이스라엘 정부 담당 기관인데 그 기관에 코엔이라는 인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코엔이 시리아의 어떤 사업가로 변장해서 간 거죠. 돈 많은 사업가로 변장해서 갔는데 그래서 시리아 최고위하고 친하게 지낸 거죠.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면서 정부 빼돌려가지고 이스라엘을 넘기고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골란권을 어떻게든 차지해야겠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골란권의 세부적인 지형이나 점령을 할 만한 어떤 최적의 조건 같은 것을 다 찾아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끝에 시리아를 침공해서 골란권을 점령한 겁니다. 근데 그 모사드 자체가 CIA나 미국의 어떤 동의 승인하고도 맞닿아 있었어요. 간첩을 파견해가지고 정보를 네, 뺀 다음에 침략했다. 어쨌든 모사드는 미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기관입니다. 골란구원은 이제 트럼프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선언? 예, 선언이죠. 를 했는데 예. 트럼프는 어쨌든 역대 미국 정권에 비해서도 이스라엘 예. 편을 굉장히 많이 들어주는 것 같은데 맞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왜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선은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1,000만 명쯤 된다고 해요. 미국 인구의 3% 정도예요. 이 꿀랑 3%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서도 미국의 억만장자 중에 40%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1,000만 명밖에 안 되지만 그 세력이 미국의 대선 총선을 좌우합니다. 막대한 경제 돈줄을 쥐고 있고 이 월스트리트라고 하잖아요. 네. 금융계 자체에 있는 JP 모건이나 뭐 T은행 뭐 그런 은행들 자체도 다 유대 민족의 손이 다 뻗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막대한 자금력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권에 맞는 정책을 계속 행사했고 골란구원도 뭐 트럼프 이전에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땅에다 명시는 안 했지만 이스라엘의 땅에다 거의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어 사실. 그런 식으로 이어져 온 거고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총선 대선을 좌우하는 이 돈 흐름을 어떻게든 자신들의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 거고 근데 게다가 트럼프의 사위가 제레드 쿠시너라는 인간인데 유대인이에요. 오만 유대인지만 출신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하고 끈이 강하게 닿아 있고 이런 게 섞여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트럼프를 굉장히 좋아하겠네.
그것도 또 그렇다고 꼭 볼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누가 이렇게 써주나? 이게 이스라엘 극우 진영. 아, 네. 근데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두 진영이 있어요. 네. 팔레스타인과 공존, 평화 공존을 해야 한다는 세력이 있고, 아, 이스라엘 내에서도? 예. 네. 점령하면 안 된다. 심지어 이번 총선을 봐도 아랍계 의원들이 당선이 꽤 돼요. 아. 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근데 반대로 극우 진영이 있죠. 네. 이 베냐민 네타냐후라고 해가지고 총선에서 또 당선이 돼서 5선 했는데, 네. 이번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네. 총리가 됐는데, 그게 내각제인가 보네. 내각제죠. 네. 그런데 그 네타냐후 정권이 계속 궁지에 몰려 있었어요. 여론조사를 아무리 해봐도 다음 집권 못하고 다음은 그 평화공존을 택한 야권 연대의 정권이 넘어갈 판이다 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던 판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뭐 어떻게 도움을 줬나요? 그 이스라엘 그 미국 대사관을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에 맞춰가지고 옮기는 조치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가자 지구에서의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트럼프가 쏟아내주고 베냐민 네타냐후가 기뻐하면서 이 극우 진영의 표심이 뭉쳤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과반을 넘어서 승리했고 이 골란권을 자신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허가까지 얻어낸 거예요.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요. 이스라엘 정치 지형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네요. 저희가 흔히 광화문 광장 나가다 보면 몹쓸 풍경이 있잖아요. 그 태극기 부대들이라고 하는 태극기보다도 더 크게 성조기를 펼치고 돌아다니시는데, 근데 2월 14일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졌던 거죠. 어떻게요? 트럼프 대통령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머치 트럼프 프레지던트 뭐 해가지고 빔 프로젝터를 크게 쏴가지고 성조기하고 트럼프 이름을 새겨가지고 이스라엘 곳곳에 막 쏘아 올린 거죠. 아유, 그렇구나. 그 얼마 전에 대한애국당이 이제 광화문 광장에 천막 쳤는데, 예. 그 천막에 대한애국당 옆에 성조기가 붙어 있어가지고 무리를 빚는 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좀 더 노골적으로 미국 찬양을 했네요, 트럼프를. 미국의 기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제 미국의 어떤 유대 관계가 예. 굉장히 돈독하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입찰을 했는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잖아요. 네.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는데 예전 같으면 미치고 팔짝 뛰었겠죠. 당장 보복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단거리 미사일은 뭐 괜찮다 하면서 용인해주고 그런 보이지도 못했던 장면이 드문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어쨌든 미국이 북한에 쫄아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근데 트럼프는 쫄아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대신 북한을 공격해주고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아, 이스라엘에서? 예. 뭐, 이스라엘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에 뭐 세 종류의 정보기관이 있어요. 신베트라고 하는 국내 담당하는 기관이 있고, 그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사드라고 국외 해외 네. 담당하는 기관이 있고, 아만이라고 군사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중에서 이 신베트라고 하는 기관의 전 수장이 지금 북이 발사한 거는 미사일이 맞는데 안만 봐도 왜 미사일이 아니라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깠습니다. 그거는 미국한테 해야 되는 소리 아니에요? 미국한테 해가 되는 소리죠.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지 못한 얘기를 대신 해준다 그 얘기예요. 아... 예, 차마 하지 못할 얘기를. 어쨌든 지금 미국이 경쟁국으로 삼고 있는 게 북한, 이란, 중국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크게 보면. 근데 또 신베트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매우 위험하다고 언급을 또 해준 거죠. 이스라엘은 별로 상관도 없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상관이 없죠. 오히려 1대1로 이어지면 좋을 수가 있죠. 그쵸.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근데 다른 유럽 국가들이나 다른 여타 나라들은 다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명백히 미국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이란은 더 심각한데요. 이란과는 많이 대놓고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 아랍 지역에서 자웅을 겨룰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깼잖아요. 네. 근데 이란 핵 합의를 깨게 도와준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뭘 도와줬는데요? 일단 작년이요. 또 네타냐후 총리가 또 나와요. 네. 이 총리가 역대 정상들이 안 하던 PPT를 현란하게 펼쳤습니다. PPT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모사드 요원들이 물론 이란 테헤란에 침입해가지고 들여다봤더니 이란 무슨 핵무기 프로젝트 가동 안 해야겠다는 약속도 저버리고 계속 개발하고 있다. 우리가 그 정보를 몰래 빼돌려서 테헤란에서 위험에 무릅쓰고 바다까지 빠져나와서 무사히 이스라엘로 가져왔다. 일장 연설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 바로 그 다음 날인가 트럼프가 옳았구나. 이란이 핵 합의를 안 지키고 있다.
그럼 나는 탈퇴하겠어라고 하면서 이란 핵합의에서 바로 탈퇴했어요. 그렇게 됐군요. 짜붙인 거예요. 그러네요. 명분을 쌓은 건데 아니 이스라엘이 아무리 정보기관 얘기라도 예.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라든가 예. 이게 정상일 것 같은데 예. 그러지 않고 바로 탈퇴해버린 거는 예. 짜고 친 거겠구나. 짜붙인 거고요. 근데 이 네타냐후가 말했던 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예. 어떻게 알아요? 우선 이란 핵합의가 가동된 건 2010년 해도 2010년대 2015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핵 프로젝트로 제시한 증거가 된 어떤 문서는 1999년에서 2003년도에 실시된 아마드 프로젝트라는 의 내용 담긴 문서예요. 그럼 핵합의 맺은 뒤에랑 상관이 없잖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억지를 그냥 부린 거예요. 그냥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다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러네. 근데 억지도 다한당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냥 억지 명분 내세워가지고. 만약에 2018년도에 북미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예. 2015년도 자료를 갖고 와서 북한 니네 핵 만들고 있네라고 하면서 깨는 거랑 똑같은 거네. 예. 이거 완전 쌩 억지네요. 당연히 이란은 아니라고 했죠. 이게 이스라엘이랑 미국은 정말 나쁜 놈들이네. 예, 악의 동맹, 세계 악의 동맹. 힘 있는 깡패와 돈 많은 양아치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랑 어쨌든 영토도 그렇고 가자지구 예. 여기 문제도 그렇고 팔레스타인의 민중들의 삶이 굉장히 고단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서쪽에 있는 엄청 좁은 지역인 가자지구란 지역과 동쪽에 있는 게 예루살렘? 거기에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은 나뉘어져 있어요. 네. 거기서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제대로 된 물자도 없고 하는데 거기에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경찰청을 새로 짓는 거예요. 국제법 무시하면서. 그러면서 야금야금 땅을 뺏어가는 전략을 펴고 있어요. 네. 이쪽 팔레스타인인들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오직 이 이스라엘인들한테만 물자를 지급해주고 좋은 건물 지어주고 하면서 서서히 영토를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영토를. 평화 공존을 하겠다 그런 건 아예 없어요.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을 아예 빼앗겠다. 온전히 이스라엘의 것을 다 삼겠다. 모든 것을. 그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행동도 하고 있는 거고. 이 배후에도 또 미국이 또 있는 거죠. 이게 1948년부터 주고 나왔던 얘기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두 국가가 공존한다 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말은 했었어요. 트럼프도 작년, 재작년 그때. 근데 두 국가 해법은커녕 한국과 해법이죠. 이스라엘 위주로 팔레스타인들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자기 병사 5명이 뭐 죽었다, 부상당했다 그런 거 핑계 대면서 여기 로켓포 쏘고 총 기관총 쏴대면서 수백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들을 막 죽여대는데도 개의치 않아 하는 거죠. 그게 의례 주권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그런 식으로 둔갑이 돼가지고 계속 그런 나쁜 일이 좀 펼쳐지고 있는 거죠. 가자지구 큰 이렇게 장벽 같은 것도 세우고 예. 폭격도 하고 미사일도 쏘고 막 이러는데 예, 공공연한 이 깡패 짓인데 예 맞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화가 좀 나네요. 예. 이스라엘이 이 땅에 세워졌을 그 당시에는 네. 다비드 벤구리온이라고 초대 총리가 이스라엘? 예. 이때는 뭐 이런 얘기를 일단 했었죠. 이스라엘은 각국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이민에 대해 개방적이지만 또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따른 자유와 정의, 평화의 원칙을 기반으로 수립되며 아울러 종교, 인종,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노동권과 참정권의 완벽한 평등을 보장하고 양심, 재의, 교육, 문화 측면에서 완전한 자유를 보장한다고 했어요. 주원만을 써놨는데 완전 그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망?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침공을 하고 있고 이란과도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골란고원을 이제 쳐들어간 건데 예. 이거는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폭력 학살은 계속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땐 그래요. 어쨌든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렇게 깡패짓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유엔에서는 끊임없이 유엔 총회나 안보리에서 계속 결의문 발표했어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나 시리아 이러면 안 된다. 다 돌려주고 주권 보장해줘야 마땅하다고 했는데 근데 유엔은 무력했던 거죠. 이스라엘과 그 미국 그 두 깡패 합작에 의해서 무력했던 거라서 결국 이 상황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하려면 우선 미국의 패권 물락이 필수적이어야 할 테고 이스라엘의 뒷배가 미국이 아직까진 힘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이렇게 설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그 부시 엄청나게 싫어하잖아요. 그 부시 아들 부시 특히 저희가 싫어하는데 조만간에 한국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 그 인간이 집권하던 당시에 9.11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어쨌든 음모론이 있잖아요. 이게 고의로 네오콘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자신들 군사적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미국인들을 희생 삼은 거다. 여기까지 나올 만큼 아직도 뭔가 진상 규명 제대로 안 된 사건이었는데 네. 어쨌든 그 9.11 사건 이후에 미국이 부시 정권이 악의 축이라고 또 북한, 이란, 이라크까지 하는 과정도 있었고 세계 전방위적으로 또 나쁜 군사적 손길을 뻗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9.11 직후에 미국을 지지한 게 또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펼친 어떤 대외적인 팽창 정책, 야욕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어떤 극우 진영과 모사드는 항상 함께 해왔던 거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악랄하고도 더러운 관계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핵탄두 200개를 가진 국가입니다. 참고로 NPT 체제를 묵인하면서 그냥 뭉개면서까지 미국이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핵탄두를 유지하고 있어요. 명분은 이란을 상대하기 위해서라고. 그리고 어쨌든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렇게 끈끈하게 안 좋게 얽혀있는 이 사례는 네. 미국이 말하고 있는 게 북한 비핵화가 얼마나 앞으로는 평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래서 뭔가 나쁜 전쟁을 획책하고 이 땅의 민중들의 삶을 유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골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명백한 미국 깡패 짓의 제1 조력자다. 열렬한 지원자다. 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해체가 돼서 이 지역에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할리우드 같은 데서도 유대인 영화인도 꽤 많은데 나탈리 포트만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또 이런 이스라엘의 팽창 정책을 또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나탈리 포트만 좋아하는데 안 예. 되겠네. 음으로 양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이 팔레스타인을 짓밟고서라도 이 땅을 우리 것을 삼겠다고 하는 그 제국주의적 야망이 꺾일 날을 바라봅니다. 결국에 세계 평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세계 평화는 결국에는 제국주의와 어떤 침략주의를 끝내는 것이 돼야 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결국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북미 대화도 봐야 되겠냐면은 이 관점, 제국주의와 침략주의를 끝내는 관점에서 보고 분석하면은 좀 더 옳게 보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민족이 미국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만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중동의 평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팔레스타인 응원합니다. 수쟁! 수쟁! 그러면 이것으로 세계인은 19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